원주시가 제설 사각지대에 있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에 나섭니다. 지역 인력사무소와 연계해 유휴 인력을 제설 작업에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초등교사 합격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채용이 줄어들면서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전체 관광객이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천만 명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표정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신규 교사 채용 인원도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네,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춘천교대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6년 전 강원도 교육청이 만든 영상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출연해 강원 초등학교 임용 시험을 권합니다. 당시만 해도 3년 연속 강원 초등교원 임용 시험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 상황은 불과 5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강원 지역 초등교사 임용 시험의 문이 대폭 좁아진 겁니다. 올해 강원 지역 초등교사 합격자 수는 93명. 역대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298명을 뽑았던 2018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479명. 5년 전과 비교하면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임용 절벽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선배들은 거의 다 강원도 시험에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강원도는 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이제는 뭐 재수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힘들겠다. 한 번에 붙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교원단체는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좀 일방적인 교원 감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교대 재학생들은 교육부의 대책 마련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교육부는 오는 3월 작은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는 기초정원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눈이 내리면 내 집 앞 눈 치우기 대부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제설이 되지 않아서 보행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젠 이런 관리 사각지대를 시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눈이 내립니다. 시민들이 집 앞에 나와 눈을 치웁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로 대부분의 인도는 제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각지대. 보행자들도 관리가 되지 않는 인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 밑에는 얼음이 뚝 깔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가 녹아가지고 낮에는 그런 경우에 아주 엄청 위험하죠. 이제는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응달이면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하지만 보행자들이 통행이 많은 곳은 시에서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제설 필수구역과 비탈, 음지, 교각과 상급 결빙지역, 경로당과 유치원 등 취약 구간을 조사해 제설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설 인력은 지역의 직업소개서와 연계해 수급하게 됩니다. 겨울철 유휴 인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인력 수급 방안도 아주 고민이 많았는데요.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이 많이 없다는 점을 착안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설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와 함께 동절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원주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제설 구간 확대를 통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전체 관광객이 1억 5천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의 기록인 1억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관광객 분석을 통해 강원 관광의 청신호를 확인했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인데요. 이젠 학교나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경로당, 또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와 택시, 지하철, 철도, 여객선, 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과 접촉을 할 때 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이나 응원을 할 때와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학교 풍경은 좀 달라졌을까요? 겨울방학이 끝난 이후 첫 등굣길을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학 첫날이자 노마스크 첫날,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등교생 1000명 중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5명이 채 안 됩니다. 교실 안에서도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어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걸릴 것 같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한두 번 쓰고 아니면 다음번엔 안 쓰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내내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들 역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벗으라 했는데도 솔직히 지금 마스크 쓰고 보냈거든요. 글쎄요, 지금 겨울이고 또 감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많은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불안해서. 교육부는 통학 혹은 체험활동에서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합창을 하는 상황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되 학생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대로 실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교실 풍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강원일보 30일자 소식인데요. 난방비만이 아니다. 공공요금 2단 인상 준비의 비상이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대중교통요금이 일제히 오른 강원도에선 최근 난방비 폭탄까지 터지면서 주민들 어려움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공공요금도 오를 예정이라 서민들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특히 1월부터 크게 오른 난방비의 경우 2분기부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올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가 됐습니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전기요금 인상안은 킬로와트시당 51.6원이었는데요. 올 1분기 13.1원을 인상을 추진한 만큼 나머지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불안합니다.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10% 인상했습니다. 강릉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 이유는 70.9%에 불과한 수도요금 현실화율 때문이었는데요. 다른 도내 타 시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2021년 기준 춘천 56.9%, 홍천 44.3%, 동해 59.1% 등 낮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릴레이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강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대 최대. 농민들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기사인데요.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6,425명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다 규모고요. 전국 배정 인원 26,788명 중 24%를 차지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번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소식을 반기면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서 이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도에 입국한 2,951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 17.1%인 506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도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요, 올해부터 화천과 정선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를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일 오전 9시 56분쯤 강릉시 임당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도 크게 다쳐 원주 기독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동해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동해양 자유무역항 지정 특례 법안 등 12건의 법안과 181개의 조항을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특례 법안에는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항만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국비 지원 특례 등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석회석 폐광지 분야 특례의 경우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강원도와 함께 향후 과제로 설정해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과 노선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혁신, 기업도시 내 순환버스 신설과 혁신도시와 주요 거점 지역, 기업도시를 잇는 급행 노선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주역과 만종역 막차 도착 시간에 시내버스가 연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